7실6호 우국가 제23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국가 23장을 공부하기 전에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야마토 왕건이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본 학계나 국내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나 일본부의 기록은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720년에 쓰여진 책인데 여기에 임나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그 임나를 이 식민사학자나 일본 학계에서는 가야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운 일본 열도에 있는, 즉 일본 내에 있는 소국 분국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구려나 백제, 신라가 훨씬 일본보다 그 당시에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 문화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즉 당시에 일본은 아직 훨씬 고구려나 백제, 신라에 떨어져 문화적으로 많이 후진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선조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소국 분국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다 고구려, 백제, 신라 분들이 넘어가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 식민사학자들이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주인된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이런 임나 일본부 엉터리 같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바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매국자 되는 거예요. 매국노. 일제시대에 테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이 총독이 그 식민 통치사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인들은 유구한 역사적 자부심과 훈화에 대한 긍지가 높아 통치하기가 어려웠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이라 하면 아주 하수로 봤습니다. 그러니 이게 통치가 안 되지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하여 부끄럽게 하라. 우리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훨씬 우수하고 또 실제 그렇고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즉 문화도 일본 아류로 인식하게 하라. 즉 문화도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많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다 일본 사학자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선을 그어놓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 그 식민 사학자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뭐라겠냐면 창씨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하고 단군을 부정하라 이거죠. 우리 이 조선은 국조를 단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모셔왔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가장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날조하고 왜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키노 다다시라는 이 작자는 낭랑 그 유물을 아주 그 조작을 했습니다. 지금 낭랑이 그 한사군의 그 낭랑이 평양에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평양에서 무슨 비석이 나오고 이런 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중국에서 다 그 유물을 엄청 낭랑 유물을 수집을 했답니다. 그게 자기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은 가짜입니다. 즉 고구려 벽화 무덤에서 고구려 벽화가 그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 3세기 전반으로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안 맞는 거죠. 4세기에서 6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나 일본 부설은 엉터리다. 존 카터 코벨이라는 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존 카터 코벨이라는 분은 미국인인데 미술사 또 역사학자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미술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 미술에 대해서.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문물은 한반도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도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한국 문물이 일본으로 넘어갔냐고 묻는다면 자기는 그렇다고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것도 일방적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임나 일본부,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더라 이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한국의 나이 먹은 학자, 즉 식민사학자를 얘기하겠죠. 나이 먹은 학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 일본 식민시대에 배웠으니까 식민사학자가 된 것은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 학자가 추종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은 젊은 학자가 그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이게 좋은 말이고, 참 국가관도 없고 영혼도 없는 엉터리 사학자다, 그런 이야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일본은 국호가 7세기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7세기. 그리고 7세기까지는 일본은 철 기술이 없었어요. 철 기술이. 그런 유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강대국은 과학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입니다. 청동하고는 싸워서 비교가 안 되죠. 철하고 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철이 이기죠. 근데 일본은 7세기까지 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반도 남부를 지배합니까? 당시에 가야는 철 기술의 최고였습니다. 최고. 철 기술이. 그래서 임나 일본부는 엉터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일본이 임나 일본부서를 주장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 논리를 세우려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젊은 한국인에게 장학금, 즉 생활비 이런 거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그 식민사학자를 양성합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합니다. 그 사사키 재단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많이 그런 자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일본 문부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고학에서는 문물이 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는지, 일본에서 한반도로 넘어왔는지, 이거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속일 수도 없고 정확히 나오는 겁니다. 다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건 뭐 이론 여지가 없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일본이나 중국 학자들은 글자 한자라도 자기네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거나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기네 역사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갖다 붙이기를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국내의 그 학자들은, 그 식민사학자들은 있는 것도 없다 하고, 큰 것도 줄여서 약화시키고, 그런 그 해석을 합니다. 한사군도 다 이쪽 요동이나 이쪽에 있다고 중국의 기록이 다 나오는데 평양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어요. 고서에는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학자들이 주장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추종을 하고 나라에 해롭게 해석을 하고 말이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국지사에 우리가 뜻을 올바르게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튼튼히 지키려면 우국가가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볼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국가 제23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쇼서 사룰이다. 이 말삼 무라쇼서. 자상이 무라시면 역력히 사롤이다. 하늘이 높고 먼들로 사롤 길 없사이다. 정말 당쟁, 나라에 대한 그 문제점을 임금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충정 어린 표현입니다.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라쇼서는 무루소서, 사롤이다, 사렐이다. 이 말씀 무루소서. 자상히 물으시면 역력히, 또렷이, 똑똑히 사렐이다. 하늘이 높고 멀어서 사렐 길 없사이다. 이렇게 그 뜻을 직접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죠. 자,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으시면 아뢰리다. 이 말씀 물으소서. 자세히 물으시면 또렷이 아뢰리다. 하늘은 높고 들도 멀어 아랠 길 없사이다. 아랠 길 없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23장의 그 요점은 당쟁의 폐해를 임금께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염원이라고 보겠습니다.